안녕하세요. 자, 2주 잘 보내셨어요? 예, 자, 이번 주에 명절이죠, 그죠? 설명도 잘 못 내려가시고 이러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오늘은 전세권 할까인가요? 전세권까지 했나요? 전세권 할 차례 같아요? 예, 아마 341조. 지역권까지 했죠? 기본서 341조. 이제 전세권 할 차례죠. 예, 이제 우리 전세, 뭐 말 그대로 우리 요즘 많이 전세 뭐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전세에 들어가는 건데 약간 좀 우리가 조금 틀리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부를 배우시다 보면 물권적 전세가 있고 그 채권적 전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배우는 것은 우리가 물권 지금 배우는 거예요. 우리 채권적 전세는 표현을 임대차라고 하죠, 임대차. 그죠? 그래서 그냥 대부분 우리가 세 들어갈 때 할 때는 거의 90%가 임대차예요. 월세 주고 보증금 내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전세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세권은 임대차 전세가 아니라 월세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전세금 지급해서 하는 그 물권적 전세 지금 배우는 거죠. 임대차는 조금 이따 이제 채권 거기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우선 전세권도 자 물권이니까 뭐 해야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제 등기해야 효력이 있어요. 그래 그 등기 절차 우리 8가지 등기 절차 배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세권에서는 개념이 반드시 요소가 이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타인의 부동산, 우리 그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땅지자에서 땅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토지 건물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동산 이런 표현이죠.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유물권, 그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이 요 집주인하고 집주인 이제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입자는 이제 전세권자하고 전세권 계약을 해놓고 뭐 해야 효력이 있다는 거죠? 등기. 예. 그래서 등기 효력하는 8가지 그 전세권 등기 절차. 이거 배우는 게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슨 등기는 8가지 있었죠, 그죠? 거기서 이제 볼게요. 우선 객체를 볼까요? 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방한 전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는 전세가 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공유 지분, 여기 갑이 이 지분을 3분의 1 가지고 있어요. 3분의 1 세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농지 전세가 안 돼요. 농지는 소작농 이런 거 양산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농지 전세는 아예 법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농지는 뭐 지상권, 저당권 다 논에 대해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세만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용익권들은 한번 전세 준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중 전세 줄 수는 없겠죠, 그죠? 배타성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이제 각하시킨다, 그러죠? 우리 전세권도 계약이니까 어떻게 가서 신청을 할까요? 공동이에요. 우리 계약일 때는 다 공동이라고 했죠, 그죠? 공동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권리자와 의무자, 그죠? 권리자는 이득 보는 사람, 의무자는 손해 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전세권 등기가 되면 우리 지금 요 집주인은 요 소유자는 요 집을 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집주인. 그래서 이제 전세가 들어가면 전세금을 주겠지만 요 사용 수익권을 전세권자인 세입자가 이렇게 뺏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전세권 등기가 행해지면 설정 등기가 행해지면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자죠, 그죠? 등기부에 적히면 이 사람이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권자가 권리자고 우리 집주인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이제 공동으로 와서 등기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갈 때 우리 신청서에 필요적 있고 임의적 있었죠, 그죠? 첨부 정보 있었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 실행 이렇게 하는 거 똑같죠, 그죠? 자, 우리 전세금하고 요 범위가 이제 필요적이에요, 2가지가. 그래서 요 일부일 때 이렇게 방한한 전세에 가면 이렇게 도면만 갖다 준다.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임의적 기록상 우리 약지 보이기 이런 게 임의적이죠, 그죠? 전세권 이게 존속 기간 나온 거. 그 다음에 무슨 특약할 수 있는데 우리 물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물권은 양도할 수 있죠. 소유권 양도할 수 있죠, 그죠? 뭐 저당권, 전세권 다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사자 간에 계약하면서 이렇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너만 3년 동안 집 깨끗이 쓴다고 소문이 났더라. 너만 써. 다른 사람한테 전전세 주면 안 돼. 이렇게 전세권을 양도를 금지시키는 특약을 집주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럼 이제 등기부에 적히겠죠, 그죠? 전세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에 적히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전세권이 을구에 지금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주등기 할 것이냐 부기등기 할 것이냐 제가 이런 표현 쓰죠. 갑에서부터. 갑은 소유자죠. 그죠? 소유자로부터 을 처음 도출되는 느끼는 다 무슨 느끼 형식으로? 주등기죠. 주등기. 그래서 나중에 갑에서 을, 갑은 이제 소유자예요.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출된 느끼들은 이제 오늘도 하겠지만 주등기 형식으로 해줍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느끼는 을구에 이제 주등기로 해주죠. 그러면 이제 전세권 느끼가 끝났어요. 그 얘기가 지금 책에 써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 자, 341쪽에. 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이다. 자, 객체. 전세권은 한 개의 부동산 전부 줄 수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의 이중 전세 설정할 수 없고 공유 지분이나 농지에 대해서도 전세권이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신청이. 전세권 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고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자, 우리 신청서 필요적 기록상. 우리 전세금과 전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범위입니다. 기억. 전세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의 범위를 기록하는데 부동산의 일부가 전세권의 목적일 때는 그 지적도나 건물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그리고 니은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성질상 아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자 넘기셔서 임의적 기록상 있어요.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요소는 아니지만 등기 원인 정보에 원인 정보라는 것은 계약서예요. 그죠? 전세 계약서에 그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는 이를 신청서에도 기록한다. 니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하면 1년을 한다. 이거 민법 얘기죠. 자, 디귿. 자, 전세계약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설정에 따른 등기 청구권도 소멸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위약금, 배상금 이런 게 임의적인데 그 3번을 기억할까요? 자,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에 따른 특약이 있었죠. 그죠? 즉 설정 행위로서 전세권의 양도나 담보 금지 또는 전전세나 임대의 금지를 특약하는 것을 원인 서면에 기록하면 이를 신청서에도 우리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세권입니다. 자, 실행. 자, 우리 전세권에 관한 등기는 을구에 그 독립등기를 주등기로 고쳐 놓으세요. 우리 독립등기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지금 다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을구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 줍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 요거 있죠, 우리. 요 11번. 그거 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등기법은. 그죠? 요게 지금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책 쓴 거. 아까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 어떻게 가서 신청했어요? 공동. 권리자가 누구죠? 전세권자.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그다음에 이제 필요적 기록상 아까 전세금과 범위죠. 그죠? 임의적은 존속기간하고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첨부서에 일부일 때만 뭘 갖다 주죠? 도면. 요 각하 사이를 기억해야 돼요. 공유 지분은 전세 줄 수 없다. 농지 줄 수, 이중 전세 줄 수도 없고. 을구에 지금 처음 생기는 거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예, 주등기. 그럼 뭐 전세권 등기가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다가 우리 교재에 자, 342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 전세권도 우리가 재산권이니까 아까 제가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줘 보세요. 자, 전세권에 우리가 설정 등기에도 이렇게 존속 기간 아까 3년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까 양도 금지 특약이 없으면 얼마든지 전전세 줄 수 있죠. 그죠? 전세제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요거 하나 볼게요. 우리 민법에 이런 조문이 있죠. 여러분 전세권에 이렇게 존속 기간이 3년이 끝나면 자, 우리 집주인한테 전세권자가 이 전세금 2억이면 2억 반환 청구권 있죠. 그죠? 이 반환 청구권의 전부 일부를 양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느끼라거든요. 근데 이 세입자가 말이에요. 집주인한테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종료 중에 할 수 있어요. 종료 후에만. 종료 후에만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달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종료 후에만 할 수 있어요. 종료 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얼마 넘어가는데 이렇게 양도액을 1억이면 1억인지 2억이면 2억인지 이렇게 적게 돼 있고요. 근데 아까요. 이 부분 하나 잠깐 가볼게요. 아까 자, 우리 소유권을 목적으로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소유권 목적에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지금 전세권이야. 밑에 위로 가야 되는데 자, 우리 전세권이 처음 왜 밑으로 가지? 뭐 있죠? 아까 우리 전세권 목적이 지금 소유물을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주등기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전세권이 이렇게 설정됐다가 요 기간 내에 요 전세권을 지금 이전할 수 있죠, 그죠? 요 전세권의 이전 등기는 중간에 위에 이렇게 중간에 2번 순위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보세요. 저당권 뭐 3억 이렇게 됐다가 지금 요 전세권을 이전받은 사람 위에 1번 전세권을 이전받는 거죠, 그죠? 그 순위를 이렇게 3번 이렇게 쓰면 이전받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의 이전 등기는 요 위에 있는 등기의 순위 번호를 그대로 확보해야 되니까 1-1 이렇게 부기 등기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하니까 주등기예요.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설정이 아니고 이렇게 설정 등기는 제일 먼저 발생했으니까 주등기 됐다가 요게 이제 이전되는 것은 다 무슨 등기 형식으로? 부기 등기예요. 지상권 이전, 지역권 이전, 전세권 이전, 임차권 이전 다 부기 등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우리 지금 을에서 지금 누구로 가는 거냐면 병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 이외이자로부터 도출되는 등기들은 다 뒤에 보시면 그 부기 등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지금 그 큰 6번에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거기 342쪽에 가로 1번. 자, 전세권 이전 등기는 이제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을 이전받은 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데 전세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그렇죠. 부기 등기다. 그리고 가로 2번. 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할 때 그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환 범위 내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자, 3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이라는 전세권 일부 이전할 때는 양도액을 신청서 내용으로 우리가 등기소에 적어가야 되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이제 존속 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등기부가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보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순위번호 1번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전세권 이전 등기에는 1-1 이렇게 부기 등기를 써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게 전세권 이전 등기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 요 부분은 여러분 그 11-1번 있죠? 그 11-1번 전세권 우리 그 보물 노트 있죠, 보물 노트. 지금 제가 불러주는 것은 등기부 불러주는 거죠. 등기 종류, 그죠? 1번이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11-1번을 보시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써 있죠. 그래서 우리 신청서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이 종료 뭐라고 되죠? 종료 후 이렇게 종료 중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등기는 주등기, 부기 등기. 부기 등기 써 있죠. 여러분 11번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있었죠, 그죠? 그건 주등기, 부기 등기. 그건 주등기지 아까. 근데 설정이 됐다가 이전되는 거, 그건 주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그건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더라. 자, 그래서 용의권이 이제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임차권은 요 3월달에 볼게요. 뭐 많이 중요하지 않아서 보시고 저당권으로 넘어갈게요. 354쪽입니다. 네, 저당권 등기가 여러분이 자주 시험이 등장해요. 저당권 등기가. 자, 지금 우리 등기 보죠. 자, 우리 등기부는 지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가 등기되는데 우리 소유권과 우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지금 등기가 되죠, 그죠? 그 소유권을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소유권? 그렇죠. 우리 보존 등기 지난주 했었죠, 그죠? 근데 소유자가 바뀌는 게 뭐죠? 소유권? 이전의 원인 지금 상속, 유증, 수용, 환매, 신탁 다 지난주 했었죠, 그죠? 그 등기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우리 용의권하고 담보권이 있거든요, 민법에서. 근데 용의권이 네 가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배웠죠, 그죠? 자, 오늘 이제 다 볼 게 이제 저당권 이걸 이제 배울 거예요.
저당권. 자, 여기 이제 발생하는 저당권을 배울 건데요. 자, 우리 저당권은 똑같아요. 우리 누가 갖는 권리가 저당권이죠? 응? 은행이 갖는 권리가 저당권이죠, 그죠? 근데 저당권도 이렇게 그 등기해 볼까요? 이 절차 8가지 똑같아요. 우리 등기부 여기서 다 끝난다고 그랬죠, 그죠? 저당권할 때 우리가 신청인데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 직권하는 게 있었고, 신청할 때 계약일 때는 공동이다, 예외적으로 단독을 하는 게 있었죠. 공동일 때 권리자 의무자, 아까 신청서의 필요적 임의적, 첨부 정보 뭐 가져가는지, 그럼 이제 각하는지 아닌지, 표지분지 갑굴군지. 지금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다 어디다가 적어줄까요? 을구죠, 을구. 그죠? 소유권만 갑고 주니까. 그리고 아까 주등기, 부기등기 있었죠, 그죠? 주등기는 제가 아까 갑에서 을로 가는 느낌 있었잖아요. 처음 도출되는 느낌 있었죠, 그죠? 소유자로부터. 그럼 무슨 느낌 있었고요? 주등기. 근데 아까 을에서 병으로 인다고 그랬잖아요.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 소유자 이외자로부터 아까 전세권자로부터 도출되는 느낌 다 무슨 느낌? 그렇죠, 부기등기. 그거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전세권인데 거기에 앞서서 요 부분 아까 우리 용의권을 때 한번 봤었죠. 우리 부동산에 일부에 되는 게 있고 지분에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었죠, 그죠? 용의권과 나머지 권리는 다 반대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방 한 칸 아까 전세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의 용의권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방 한 칸 전세 들어갈 때는 뭐만 갖다 주면 되죠? 도면만 첨부 정보. 근데 지분 3분의 1 전세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죠? 용의권은 사용 수익권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암기할 때 일용의 엄마, 일부의 용의권은 가능해서 일용의 엄마는 등기할 수 있지만 지용의 엄마, 공유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권리는 다 반대라고 했죠, 그죠? 저당권, 소유권 이전 아까 볼게요. 네. 여기 지금 용의권 있죠, 용의권. 맞죠? 용의권 나머지 권리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부동산의 일부에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 반대해요. 여러분, 자 우리 방 한 칸 저당 잡아가요? 집 전부 저당을 잡아가요? 집 전부 저당 잡아가지. 부동산 일부는 저당 잡아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공유 지분이죠, 그죠? 자, 부부가 둘이 공동명으로 2분의 1씩 소유하면서 은행에 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당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용의권하고 이렇게 저당권 등은 반대다. 그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서에 여러분 필요적, 임의적 있었잖아요, 그죠? 전부 다 필요적인데 무슨 보이기만 임의적이었어요? 약지 보이기. 우리 무슨 약정, 특약 이게 임의적이죠, 그죠? 지상권의 지료 임의적 배웠죠, 그죠? 임차권은 지금 안 배웠을까? 그리고 저당권은 지금 배우죠, 그죠? 저당권의 뭐죠? 이자. 그리고 존속 기간, 변제 기간 이런 것들은 다 필요적 임의적. 임의적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볼게요. 우선 결론 먼저 할게요. 우리 저당권 중에서 근저당이라고 민법 배웠어요? 네, 근저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저당은 나중에 요 이자는 채권 채무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등기부 이자는 적히지 않고요. 그리고 근저당은 여러 채권을 지금 담보하기 때문에 그 일일이 여러 채권의 변제기를 근저당권에서는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저당권은 이렇게 존속기간, 요 변제기, 이자 이런 것들이 일반 저당권은 임의적이에요. 근데 근저당은 요 두 가지, 요 이자하고 요 변제기는 필요적도 아니고 임의적도 아니고 아예 등기부에 적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이렇게 약지 보이기 위해서 기억해 놓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저당권 볼게요. 우리 저당권은 누가 갖는 권리라고요? 은행이죠, 은행. 그래서 저당권 나오면 은행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자, 우리 저당권이라는 채무자,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이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제3자라고 나중에 이제 물상 보증이 나오거든요. 이거 조금 이따 생각하고,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기타 목적물을 이렇게 채권자, 채권자는 은행이겠죠, 그죠? 예, 금융기관이 그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 가치만 집에다가 돈이 안 갚으면 그 목적물로서 이제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는 약정 담보 물권으로서 은행이 갖는 권리는 뭐다? 저당권. 자, 저당권도 우리 은행이 대출금 줬다고 저당권자 은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등기해야만이. 똑같아요. 그래서 8가지 그 등기 절차, 이거 아까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자, 저당권이 계약을 통해서 처음 발생하는 게 우리 설정이죠, 그죠? 저당권을 설정할 때 여러분 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우리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3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집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죠, 그죠? 소유권 가지고 집을 대출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공유 지분도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 소유권 말고 2가지 권리를 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세금 대출 받는다 그러죠, 그죠? 그 아까 배웠던 이거 전세권하고 이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지상권도 소유권과 성질이 조금 비슷하죠. 지상권이 소유권은 성질이 무슨 가지고 있냐면 영구 무한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 지상권도 이쪽에 영구 무한할 수 있어. 지상권을 영구에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소유권과 거의 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세 가지뿐이에요. 무슨 권? 소유권. 이제 소유권 안에 공유 지분이 되고, 아까 부동산의 일부 안방만은 저당 잡아갈 수 없다 그랬었죠? 일부는 안 되지만 용의권만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세권과 이렇게 지상권입니다. 뭐 임차권 이런 것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 권리만 가지고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당권으로 갈 때 볼게요. 자, 우선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저당권도 우리 공동으로 가겠죠, 그죠? 자, 권리자, 의무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자가 누굴까요? 저당권자, 은행이 권리자겠죠. 그럼 우리 집주인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이제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신청서에 여러분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있겠죠, 그죠? 자, 우리 나중에 이 저당권에 이렇게 필요적 기록사항이 조금 이따 볼게요. 이 채권액이에요. 돈이에요, 돈. 이 채권액. 근데 이 채권액이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3억 이렇게 써 있으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농협에 가서 쌀 100미 100가마 이렇게 빌릴 수 있죠, 그죠? 맞죠? 뭐 정미섬에, 그죠? 그럼 쌀 100미 100가마는 자꾸 변동이 돼야 안 돼요, 금액이? 돼요. 그래서 그걸 환산한 금액을 신청서에 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채권 평가액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돈 갚을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채무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이고요. 자, 우리 임의적 기록사항은 요 아까 이자하고 요 변제기 요거 기간 나온 거 요게 이제 임의적이에요. 필요적, 임의적이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 하나 여러분 좀 주의할 것이요. 아까 우리 자, 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유권을 저당 잡을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소유권에 우리 지분도 저당을 잡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이렇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지금 갑에서 을로, 즉 을구에 처음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기 형식을 주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2번 이렇게 주등기 써요. 근데 아까 제가요, 우리 전세권 들어갈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1번을 이렇게 3년 해가지고 전세금 2억을 살고 있다가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고 이게 전세금 들어가는 거 2억 있죠, 그죠? 그럼 요걸 가지고 나중에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저당 잡을 수 있었죠, 그죠? 아까 지분도 저당을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전세권하고 또 무슨 권 저당을 잡을 수 있었어요? 지상권이에요. 다른 뭐 임차권 이런 건 안 돼요. 지역권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권리만 저당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 전세권을 목적으로 좀 전세금 2억 받을 걸 가지고 자, 우리 어디 가서냐면 우리 은행에 가서 이걸 담보로 해서 자, 1억 5천만 원을 빌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해서 전세금 대출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까 소유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구에 처음 생기니까 주등기해졌죠, 그죠? 근데 지금 전세권 목적 저당권을 설정 왔죠, 그죠? 자, 1번으로 전세금 2억 받고 들어갔고요. 중간에 농협이 이렇게 3억 받고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우리 은행이 요 1번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거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순위번호를 적어줄 때 이걸 3번 이렇게 주등기 써줘야 맞을 것인지 우리는 1번 순위를 그대로 확보해야 되니까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줘야 맞을 것인가요? 뭘 해줘야 맞을까요? 그렇죠.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요 1번 전세권자가 1번 순위로 1억 5천만 원 저기 지금 2억 받을 줄 알고 1억 5천만 원 대출해 준 거거든요. 이걸 3번으로 넘어가면 대출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 목적의 지상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을 해줘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볼게요. 아까 지금 소유자가 갑이죠, 그죠? 갑으로부터 처음 도출된 등기, 을로 처음 도출되는 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주등기. 근데 지금 우리 을이죠, 을이요, 그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을로부터 도출되는 등기 있었잖아요. 소유자 이해부터 을에서 병으로 가는 등기 있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주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예,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아까 우리 저당권을 설정할 때 신청서에 우리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채권액 적었죠, 그죠? 예, 그리고 아까 금전 채권이 아닐 때 백미 백가마 쓸 수 있었죠, 그죠? 그때는 이 채권 가액을 신청서 적하고, 자, 우리 돈 갚을 사람이 누군지 채무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아까 우리 전세금 대출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때는 몇 번 전세권이 이제 그 권리의 표시. 자, 이런 것들이 필요적이에요. 자, 우리 임의적 기록사항은 아까 약지 보이기, 그래서 그 변제기, 이자. 근데 여러분 무슨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저당권은 보세요. 이 저당 목적물에 자,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볼까요? 이렇게 3억을 이렇게 대출을 받았을 때 여기 나중에 집주인 여기다가 중간에 그 옥탑방을 쳤든지 중간에 이렇게 종물을 창고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게 부합물과 종물이라고 하거든요. 부합물과 종물은 민법에 보시면 이 저당권을 이렇게 당연히 미친다고 그래요. 어떻게 미친다고요? 당연히. 이렇게 경매할 때 같이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저당권 효력을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대 특약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당연히 미치니까. 우리가 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볼까요?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우리가 임의적 기록상으로 적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 부합물에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되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걸 좀 전에 아까 했잖아요. 아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했을 때는 아까 갑에서 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무슨 인기 해줬죠? 그렇죠. 주등기 해줬죠. 그죠? 근데 왜 아까 전세금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지상권. 그죠? 그래서 전세권과 지상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을. 소유자는 갑이고. 그죠? 그 을에서 아까 병으로 가는 등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자, 그 내용이 지금 책에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 354페이지. 의부터 보세요. 자,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그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 가치만 지배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 즉 은행,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한다. 자, 객체. 그 가로 1번 보세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렇게 써 있죠. 1번. 자, 민법상 인정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소유권이다. 즉 소유권과 전세권과 지상권 요 세 가지 권리만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권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여러 개의 부동산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한 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 그 소유권의 일부라는 것은 공유 지분이에요. 옆에 써주세요. 공유 지분. 공유 지분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한 개의 부동산의 일부, 한 개의 부동산의 일부라는 것은 안방만 그 얘기죠. 그죠? 방 한 칸만 저당권 객체가 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3번에 민법상에 아까 농지도 저당권 잡아갈 수 있죠. 그죠? 우리 아까 농지가 안 되는 권리가 뭐 있었죠? 그렇죠. 전세권만 안 되고 나머지 권리는 다 농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보시고 아까 3번, 2번에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 목적이 될 수 있었죠. 그죠? 거기 밑에 2번이잖아요. 자,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거기 동일한, 그거 나중에 보기로 할게요. 2번 보세요. 근데 부동산에 임차권이라고 써 있죠. 그죠?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잠깐 줘볼게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 자, 소유권 될 수 있다. 전세권 될 수 있다. 임차권은 안 된다. 지역권은 안 된다. 지상권은 된다. 자, 공유 지분도 된다. 근데 부동산의 일부는 안 된다. 무슨 말이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세 가지 소유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거기 이제 공유 지분, 소유권에 대해서 공유 지분, 그건 저당을 잡아갈 수 있다. 근데 부동산의 일부는 할 수 없다. 부동산 일부는 안방만 방학하게 했었죠, 그죠? 은행에서 우리가 집 대출 받을 때 안방만 대출해 주세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 이제 경매에서 넘어가야 되니까 집 전부에서 경매에서 넘어가야 되니까 그 소유권이 경매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안방만 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의권 되고요. 자, 그 밑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355쪽 보세요. 자,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설정에 의해서 아까 다른 약정, 그 미치지 않는다는 특이 할 수 있었죠, 그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부합물의 대표적인 사례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증축 건물이나 부속 건물 등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그 D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그 356페이지에 그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써 있죠. 그죠? 거기에 여러분 미음 보세요. 미음. 자, 저당권을 미치는 부합물과 종물에 관한 특약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해야 되죠. 미치는 특약이 아니라. 무슨 말겠어요?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미음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저당권일기 미치는 부합물과 종물에 관한 그 미치지 않는다는 걸 하나 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물과 부합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미치지 않는다는. 여러분 나중에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돼요. 뭐냐면 특약도 법에 근거가 있은 특약만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특약 들어가면 받아주지? 안 해요.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임대 전세권 할 때 전세권 양도 허용 특약했어요? 양도 금지 특약이에요? 양도 금지 특약이에요. 허용 특약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어려워요. 지금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이지 미친다는 특약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자 우리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양도 허용 특약이다. 양도 금지 특약이다. 금지 특약이 허용 특약 이런 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특약도 지금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지상권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그럼 민법에 없어. 민법에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있거든요. 근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거 없어. 그 특약도 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특약에 들어가면 2호에서 다 각하시켜요. 그 법에 근거 가져와라. 특약할 수 있는지 근거가. 등기소에도 근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법에 근거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알겠죠? 네, 그런 거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뒤에 보면 잠깐 뭐죠? 자 358페이지에 그 넓혀보기 부분 한번 볼까요? 358페이지에 그 넓혀보기 부분에 그 동글 큰 2번 볼게요. 2번. 그 지문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종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증축된 현정 건물에도 뭐함으로? 미침으로. 당연히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축된 부분에 저당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취지에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예, 자 다시 저당권 355쪽에 설정 늦게 가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저당권 설정 늦게 권리자가 공동으로 갈 때 권리자가 누구였어요?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죠, 그죠? 근데 그 니은에 보시면 이제 우리 채무자, 돈 갚을 사람이 누군지 적어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좀 잠깐 여러분 주의하실 거 볼까요? 자, 볼게요.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은행에 가서 지금 대출 3억을 대출 받죠, 그죠? 근데 이렇게 채무자하고 집주인하고 같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잡힌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 채무자하고 집주인하고 여러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채무자하고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민법에 보시면 물상 보증이라 하죠. 물건상 보증해 준 사람. 민법에 물상 보증이 들어봤어요? 네, 우리가 보증은 사람 인보증이라는 게 있고 물건상 보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상 보증은 우리 대표 선수가 누가 물상 보증이 많이 될까요? 장인 어르신. 사위가 은행에 가서 이렇게 3억을 대출 받아가면서 자기 집 담보는 하나도 없거든. 지금 사보는 친구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와이프 꼬셔가지고 장인 어르신 집 좀 담보로 좀 제공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장인 어르신은 채무자예요, 아니에요? 돈을 누가 빌렸어요? 사위가 채무자지. 맞죠, 그죠? 장인 어르신은 집이 담보만 설정해 준 것뿐이야.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런 물상보증인을 채무가 없고 책임만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채무는 없고 책임만, 그죠?
사위가 돈을 안 갚으면 책임은 장인어르신 집이 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신청서에 이렇게 적을 때, 요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같든지, 채무자와 저당권이 설정자가 다르든지, 반드시 요 등기부에는 돈 갚을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채무자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등기부를 딱 봤더니, 집주인하고 채무자하고 달라. 그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물상 보증이에요. 물건상 보증해준 사람. 그래서 저당권에 은행에 간 사람, 은행에 간 사람은 누구예요? 장인어르신이 간 거예요? 채무자가 간 거예요? 장인어르신이 간 거예요. 자기 집 담보로. 그 저당권 이렇게 설정자하고 저당권 설정자와 이렇게 채무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같든지 다르든지 다 이렇게 신청서에는 그 채무자를 적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필요적 기록상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채권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채권액을 적고, 나중에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고요. 니은 보세요. A번 채무자가 이제 필요적인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무자 표시로서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적는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이 아닌 경우는 물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기 동일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물상 보증이잖아요. 물상 보증, 물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에도 신청서나 등기부에는 요 채무자를 반드시 적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 한 편은 근저당에서 나와요.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넘기셔서 보세요. 자, 넘기셔서. 자, 임의적 기록상. 아까 요 변제기, 요 이자, 그 다음에 무슨 뭐 지급 장소, 무슨 약정,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 기록사항들입니다. 자, 거기 등기 실행 보세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등기라고 돼 있죠?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독립등기를 주등기로 고쳐주세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죠? 자, 요거는 무슨 등기로? 그렇죠. 그거는 부기등기, 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적습니다. 자, 그렇다가 자, 우리 저당권도 재산권이니까 지금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저당권에 이제 이전 등기가 나옵니다. 자, 저당권의 이전 등기인데, 요거 우선 먼저 하나 가볼까요? 12번 복습하고 정리. 네, 12번 등기 저당권 등기 나와 있죠? 네, 13번인가요? 네, 13번인가 보다. 13번에 저당권 등기 나와 있죠? 자, 우리 저당권 지금 설정 등기죠, 그죠? 네, 자, 공동으로 갈 때 누가 권리자죠?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아까 우리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상으로 채권액이나 채권 가액 적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채무자, 그리고 아까 전세권이 그 저당 목적물 때는 그 권리의 표시, 이게 필요적이고, 자, 임의적은 이자나 변제기나 저당권을 이렇게 부합물에 미친다는 특약, 미치지 않는다는, 그렇죠,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우리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지금 적어갔죠. 우리 여러분 그게 지금 몇 페이지예요? 우리 못 찾으시는 분이 같아서 33페이지죠. 그리고 보물노트 33페이지 옆으로 한번 쭉 보시면, 자, 그렇다가 우리 공동으로 갈 때고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하 사유에서 아까 공유 지분은 저당 잡아갈 수도 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근데 부동산의 일부는 저당권 잡아갈 수 없다, 이렇게 했었고, 자, 그리고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을구해 줄 때 아까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 목적의 저당권일 때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 근데 아까 전세권이나 지상권 목적 저당권 있었죠, 그죠? 그거는 무슨 등기? 그렇죠. 그거는 부기등기. 그래서 그거 하나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가 이제 저당권이 이제 그 물권이니까 356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자, 우리 민법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저당권은 우리 은행에서 빌린 돈을 나중에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그죠? 이 피담보 채권하고 수반성이 있다고 그래요. 돈이 넘어가야 저당권도 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뭐가 이전이 되냐면 이렇게 채권. 돈 받아 아까 3억이면 여러분 은행에서 3억이 이렇게 채권이 이렇게 이전될 때를 우리 저당권에 무슨 등기 한다고요? 이전 등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채무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돈 갚을 사람이. 그죠? 우리 사회에서 무슨 와이프로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여러분 변경 등기예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이렇게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바뀔 때만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전 등기,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대표 선수가 뭐냐면 은행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주택은행 있었죠, 그죠?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을 합병돼서 요 주택은행이 받을 요 채권이 국민은 앞으로 이렇게 채권이 3억이 3억 이렇게 이전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우리 돈 갚을 사람, 저 돈 받을 사람이 이전되면 거기에 수반성에서 저당권도 이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때 우리 저당권에 이전 등기 할 때 잠깐 요 등기부를 한번 잠깐 가볼게요. 예, 자 저당권에 지금 주택은행 이렇게 있다가 주택은행 여기 3억 받을 채권자죠, 그죠? 그다가 요 주택은행 지금 무슨 은행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고요? 자, 국민은행. 그럼 돈 받을 사람이 지금 주택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채권이 바뀌면 요 채권자 저당권을 받을 요 채권자가 바뀌면 이렇게 저당권도 이렇게 이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에 이전 느낄 때는 우리 저당권은 꼭 순위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같이 함께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돈이 얼마 넘어가는지 이렇게 신청서에 이렇게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우리가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적하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볼게요. 자, 우리 저당권 이전 등기도 지금 계약을 통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등기약 효력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넘기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도인이라고 해요. 매도인 그러듯이. 자, 넘겨받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양수인. 그럼 저당권의 이전 등기도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이 이전되면 이득 보는 사람이 양도인일까요? 양수인일까요? 그렇죠. 양수인이겠죠. 그럼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양도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요. 그럼 이제 우리 신청서는 아까 요 저당권은 요 순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돈이 같이 넘어가야 되니까 돈이 같이 넘어간다는 뜻을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상으로 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첨부정보 요 부분이 조금 여러분한테 중요해요. 보세요. 우리 저당권은 지금 둘이 은행끼리 넘어가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은행이 지금 채권자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채무자죠, 그죠? 자, 우리 채무자는 넘어간지 알아요, 몰라요? 원칙은 몰라요. 그럼 나중에 민법상 이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이렇게 3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는 야, 앞으로 돈 갚을 사람 나한테 갚지 말고 요 사람한테 넘겼으니까 나한테 갚지 말고 요 양수인한테 갚어라고 이렇게 양도인이 이렇게 채무자한테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든지 그 채무자가 그래 내가 넘어간지 알아. 너한테 안 갚고 양수인한테 갚을게. 라고 둘 중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승낙. 자, 우리 승낙서를 보내야만이 요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저당권 이전 등기로 갈 때 요 채무자에 대한 요 승낙서나 통지서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 그 얘기예요. 네, 필요 없다고 그래요. 이거는 제3자에 대한 성립 요건으로서 필요한 거지 저당권의 이전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 요건은 필요한 거지 성립 요건으로 필요치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그 정도 이제 알아야 되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다 물권이죠. 물권을 양도할 때 소유자의 동의 승낙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무슨 말겠죠? 전세권 이전할 때 소유자의 동의 승낙 필요 없어. 지상권 이전할 때 소유자의 동의 승낙 필요 없어. 저당권 이전할 때 소유자의 동의 승낙 필요 없어. 근데 우리한테 소유자의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순위만 이렇게 넘기면 돈만 이렇게 넘기면 분리해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면 각하시켜 버려요. 돈이 같이 넘어오고 순위가 같이 넘어가야 된다고 각하시키고요. 자, 그리고 아까 보세요. 저당권에 아까 설정 등기는 주등기 있었죠, 그죠? 근데 아까 보세요. 지금 은행이 이렇게 주택은행이 1억으로 이렇게 3억을 잡고 있다가 자, 전세권자가 2억으로 2번에 들어갔네요, 그죠? 자, 나중에 주택은행이 아까 우리은행으로 합병이 됐다고 그랬죠, 그죠? 이때 이 순위번호 적어줄 때 이렇게 10번 이렇게 주등기 좀 맞을 것인지 위에 있는 1번 순위를 그대로 확보해야 되니까 1-1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줘야 맞을 것인가요? 뭘 해줘야 맞죠? 부기 등기 맞았죠. 왜냐면 은행에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1번을 받다가 3번을 10번을 넘어가면 은행 망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나머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아까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이런 건 다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다 주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부기 등기하고 이제 종전에 저당권자가 사라지겠죠, 그죠? 양수인만 남겠죠. 이게 지금 이제 저당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기 절차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의부터 보세요. 의. 자, 저당권이란 이전 등기란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채권자, 돈 받을 채권자가 바뀔 때만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고 그래요.
채권의 양도나 대의 변제 등으로 채권이 이전될 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채권이 이전될 때 이에 수반돼서 저당권이 이전되는 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들이다. 자, 2번. 저당권은 수반성으로 해서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담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피담보 채권과 빌린 돈과 분리돼서 저당권만을 이전으로 오면 각하시켜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같이 돈이 넘어가야 된다. 자, 신청이. 채권 양도의 경우 저당권 이전 느끼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어떻게 신청? 공동. 그리고 거기서 공동인 권리자가 누굴까요? 양도인, 양수인? 양수인이 권리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수인 권리자 이렇게 써놓고 양도인 의무자 이렇게. 양도인이 의무자, 양수인이 권리자 그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네, 그 밑에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신청서 내용 보세요. 가로 3번. 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거 하나 보시고 여러분, 예, 자, 거기 그 부분은 안 써 있네요. 거기 우리 자, 우리 그 아까 승낙서, 통지서 이런 거 가져갈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채무자의 승낙서나 통지서 X 이렇게 써놓으세요. 채무자의 승낙서나 통지서 이런 것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무자의 승낙서, 통지서 X 이렇게. 그게 자주 등장하는데, 자, 우리 승낙서, 통지서 이런 것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 보시고, 자, 우리 등기 실행 잠깐 가볼게요. 자,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이전 등기죠. 설정 등기 아니죠, 그죠? 그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죠? 부기 등기예요. 아까 여러분 잠깐 볼게요. 소유권의 목적으로 아까 저당권 설정 등기 있었잖아요. 응? 이건 무슨 등기죠? 주등기. 맞죠? 설정됐다가 이전 등기. 이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설정인지 이전인지 잘 표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정됐다가 이전되는 건 그거는 부기 등기. 보세요.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다. 그래서 채권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대의되면 변제되면 종전의 저당권자는 말소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 밑에 여러분 등기부 있죠,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순위번호 1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저당권 이전 등기는 1-1 써 있죠, 그죠? 그리고 종전의 저당권자 조돈식이 사라졌죠. 맞죠? 그 밑에 양수인만 강행운만 남아 있잖아요. 맞죠? 돈 받을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라는 거죠. 등기부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렇다가 우리 교재는 여기까지만 나왔는데요. 자, 현저당을 보기 전에 자, 여러분, 자, 요 앞에 부분을 잠깐 가볼게요. 이 부분 좀 중요해요. 356페이지에 그 넓혀보기라고 써 있나요? 넓혀보기 써 있죠? 네, 이 부분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좀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가 돈을 다 갚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저당권이 소멸했거든요. 돈을 다 갚으면. 그럼 무슨 등기냐면 저당권에 여러분 말소 등기해야 돼요. 무슨 등기? 그렇죠. 이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구고 공동으로 갈 때 의무자가 누군지를 거기 지금 1, 2, 3번만 보시면 돼요. 1, 2, 3이 조금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그 정도만 하나 보고 할 텐데요. 자, 저 보세요. 그 박스에 아까 우리 저당권에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에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자가 누구죠? 저당권자가 권리자죠. 그죠? 의무자는 누구죠?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이 의무자 있었죠. 그죠? 저당권에 지금 제일 먼저 설정 등기할 때. 근데 거꾸로 이제 자, 돈을 다 갚으면 3억이면 3억 변제해서 변제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저당권에 이제 채무 변제로 말소 등기하죠. 그죠? 그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겠죠. 그죠? 돈을 갚았으니까. 그럼 저당권의 말소 등기 의무자는 누굴까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겠지. 그죠? 권리자는 누가 될까요?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권리에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무자가 바뀐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거기 지금 동그라미 1번하고 자, 2번은 뭐에 의미냐면 자, 이렇게 잠깐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여기로 가볼까요? 그렇죠. 여기로 갈게요. 자, 우리 저당권 아까 자, 우리 저당권의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죠. 그죠? 근데 저당권에 지금 아까 말소 등기할 때 뭐 할 때? 그렇죠. 이 말소 등기 이번엔 저당권자가 뭐가 됐어요? 의무자가 됐죠. 그죠? 근데 저당권 설정자가 뭐가 됐죠?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자, 저당권을 설정된 집을 제3자가 사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제3자가 사갈 수 있죠. 그죠? 저당권 은행이 대출받은 집 사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저당권을 사갔을 때 나중에 이 제3자가 이 저당권을 말소할 때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 채무를 변제해서 말소했겠냐? 그렇지 않으면 저당권 원인 자체가 무효라 말소하는에 따라서 자, 우리 권리자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의무자는 당연히 저당권자인데 자, 우선 첫 번째 자, 우리 채무가 변제돼서 돈을 다 갚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말소 등기 할 때는 우리 말소 등기 권리자는 우리 판례는 둘 다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 되고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도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제3취득자는 돈을 다 갚았죠. 그죠? 갚기 때문에 현재 물권자로서 이 저당권을 말소시킬 이익이 있고 채무자도 돈을 다 갚았는데 지금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소를 시킬 이익이 있어서 둘 다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채무가 변제됐을 때는 지금 갑도 될 수 있고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소 등기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 되고 저당권 설정자 다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저당권 계약 자체가 원인이 무효라서 자, 우리 말소 등기 할 때는 종래 소유자는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말소 등기 시킬 이익이 없어서 권리자가 될 수 없고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만 정만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 그 내용이 지금 그 1번하고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박스 있어요?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무슨 무효라고 돼 있죠? 원인 무효. 저당권 계약 자체가 무효로서 말소 등기할 때 그 권리자 부분이 있었죠. 그죠? 의무자는 당연히 저당권자고 권리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만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그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번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죠. 그죠? 이거 1번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1번은 원인 무효 이렇게 써 있죠. 근데 2번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 돈 갚았다 그 얘기죠. 그죠? 돈 갚아서 저당권의 말소 등기할 때 지금 권리자분 보세요. 권리자는 둘 다 된다고 써 있잖아요. 옛날 주인인 저당권 설정자도 되고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도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지금 무슨 알겠어요? 자, 1번은 자주 안 나오는데 2번은 자주 등장해요. 2번은 현재 소유자만 되고 저당권 설정자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동그라미 3번은 이런 거예요. 자, 3번은 잠깐 3번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세요.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여러분 저당권이 이전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럼 아까 누구는 사라지냐면 양도인은 사라졌잖아요. 맞죠? 양도인 사라지고 양수인만 남아있죠.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통지가 갔겠죠. 양수인한테 돈 받으면 아까 통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 집주인이 돈을 갚을 때 양도인한테 갚을까요? 양수인한테 갚을까요? 당연히 양수인이 갚겠지. 지금 여러분 눈 씻고 봐도 주택은행 있어요? 없어요? 주택은행 없죠. 무슨 은행만 남아있죠? 국민은행만 남아있지. 합병돼서. 무슨 말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주택은행 찾아가서 옛날 찾아서 돈을 갚을까요? 국민한테 갚을까요? 국민한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저당권 이번에 이전된 후 뭐가 이전된 후? 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 돈 갚아서 말소 등기할 때 이 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니고 누구다? 양수인. 그게 지금 그 3번이에요. 3번 찾았어요?
저당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고 돼 있죠. 맞죠? 자, 이전됐을 때 돈 갚아서 저당권의 말소 등기 그 의무자 부분 보죠. 그죠? 의무자는 누구라고 돼 있죠? 저당권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 이거 이해하겠죠? 예, 그거 하나. 이번에 이게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번에 저 보세요. 자, 아까 요거는 지금 무슨 권이 이전되는 거죠? 소유권이. 1, 2번은 무슨 권이 이전됐다고? 저당권 설정 다음에 무슨 권이 이전됐다고? 소유권. 그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그 돈을 갚아서 채무, 그 2번만 그냥 보세요. 2번만 지금 2번 따라. 채무 변제를 위해서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 권리자는 둘 다 될 수 있다. 현재 소유자도 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자도 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고 3번은 이번에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권이 이전됐어요? 저당권. 무슨 권이 이전됐다고 그거는? 그렇지. 저당권이 이전됐다가 돈을 갚아서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는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그렇지. 말소 등기 의무자는 양수인이다. 그거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내용이 여러분 잠깐 우리 요 부분 볼까요?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좀 전에 본 거죠. 여러분 가보세요. 아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자가 누구였어요? 저당권자. 의무자는 누구죠? 저당권 설정자. 근데 우리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바뀌었죠. 그죠? 이번에는 은행이 이제 돈을 다 갚았으니까 우리 은행이 갚았으니까 은행이 저당권자가 의무자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 됐었죠. 그죠? 자, 근데 요거 보세요. 이제 이번에는 요거 아까 무슨 권이 이전될 수 있었죠? 저당권.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그죠? 예, 저당권이 이전되는 돈 다 합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 아까 의무자가 누구다?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양수인. 양도인은 사라졌죠.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무슨 권? 이번 소유권이 이전됐어.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저당권을 말소할 때 이렇게 채무 변제로. 무슨 변제로? 돈을 갚아서 말소시키는 하느냐? 저당권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로. 저당권 계약 자체가 무효로 인해서 말소시키냐에 따라서 아까 권리자가 둘 사람 될 수 있고 한 사람은 될 수 있죠. 그죠? 아까 요 채무 변제로 말소 등기할 때는 권리자는 둘 다 된다. 현재 소유자 되고 옛날 소유자. 우리 저당권 설정도 되지만 자, 요게 자주 나와요. 요거. 자, 원인 무효로 저당권 계약 자체가 무효일 때는 현재 제3취득자만 말소 등기 권리자지 옛날 사람은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말소시킬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소 등기 권리자 될 수 없다. 요 부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요게 조금 더 뭐 심화해서 조금 하려다가 그냥 어차피 나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잠깐 가볼게요. 요 우리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 잠깐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저당권 여러분 이전 느낌부터 볼까요? 14번 느낌인가 우리가? 자, 우리 14번 이거 했다가 좀 쉬었다가 근저당할게요. 자, 우리 저당권의 이전 느낌 14번 느낌 있죠? 네, 저당권 이전 느낌은 생각하면 은행 합병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채권자가 이전되는 게 저당권 이전 느낌. 자, 권리자가 누구 있어요? 양 수인이 권리자고 의무자가 누구죠? 양도인. 자, 우리 신청세 우리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넘어갔었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첨부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채무자의 통지서나 아까 승낙서 이런 거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었죠. 그죠? 자, 을구해 줄 때 그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에 있었어요. 부기 등기. 그렇죠. 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가 자, 15번 등기 보세요. 자, 이 돈을 다 갚으면 이제 저당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저당권에 이제 말소 등기할 때 아까 설정 등기인 그 13번 등기와 저당권의 말소 등기인 5번 등기는 여러분 권리자무자가 같아요, 반대돼요? 반대되는 게 원칙이죠. 맞죠? 예. 그 13번 등기의 저당권 설정할 때 은행이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설정자 의무자잖아요. 근데 15번의 저당권 말소 등기를 거꾸로 은행이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 됐죠. 그죠? 그렇다가 그건 오른쪽에 보시고 쭉 오다가 기역 니은 보세요. 쭉 오다가 기역 니은이 있어요? 찾았나요? 자, 저당권이 뭐 된 후?
이전된 후 그 돈 갚아서 저당권의 말소 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양 수인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번에 니은은 무슨 권이 이전된 후? 소유권. 맞죠? 소유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의 말소 등기 권리자는 자 채무 변제냐 원인 무효냐에 따라서 둘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아까 채무 변제일 때는 둘 다 권리자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당권 설정자 되고 제3취득자 되지만 원인 무효일 때는 누구만 그렇죠. 3취득자만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저당권에 원래는 그 3월 달에 할 건데 그냥 어차피 본 거니까 그냥 볼게요. 그래서 거기 그 15번, 그 13번에 그 권리자 의무자 요 부분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근저당이 나오거든요. 우리 페이지 359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 근저당이 나오는데 자, 민법에 여러분 근저당권 배웠나요? 근저당권 아직 안 배웠어요? 민법은? 예, 근저당은 그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요즘 그 뭐 하냐면 우리 마이너스 통장들 있죠. 그죠? 그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면 돼요. 자, 은행에서 우리가 돈 같은 게 빌려 쓰죠. 그죠? 마이너스 통장을 중간에 돈 빌렸다 갚았다 적할 수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저당권을 이제 담보로 집을 넘기는 거죠. 그 생각하면 저기 근저당 나오면 그냥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는 거다.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 즉 은행하고 돈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마이너스 통장 뺐다 들었다 뺐다 했다 해야 안 해요? 뺐다 갚았다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계속적 거래 관계로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즉 은행한테 우리 얼마 한번 딱 한도만 딱 적어내죠. 마이너스 통장 1억이면 1억. 요즘 그 통장 대출금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 마이너스 통장 한 2천만 원 하거든요. 근데 뭐 일반 요즘은 신용은 한 5천만 원 정도는 해주는 것 같더라고. 저기 조금 저기 일반 개인 신용으로. 근데 이제 담보 같은 거 잡으면 뭐 1억 2억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특정 채권 아직 은행한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갚을 돈이 확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죠? 안 돼 있는데 장래 결사한 게 한도 정하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그럼 일정한 한도 이게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할 때 얼마까지 대출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채권 최고액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근저당이라고 그래. 그래 근저당 생각하면 뭐 생각하면 된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근저당이 일반 저당권과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자, 일반 저당권은 갚을 돈이 확정이 돼 있죠. 근데 근저당은 아직 확정돼 있지? 안 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얼마 대출 빼볼 줄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채권액이 불특정돼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일반 저당권은 여러분이 은행을 3억 갚았다가 돈을 다 3억을 다 빌렸다가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말소 등기 해야 되죠. 그죠? 또 저당권은 또 은행에 가고 기간 내에 3억을 또 빌리면 저당권 설정 등기 해야 되죠. 그죠? 여기 이제 부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운명을 같이 한다고. 채권, 피담보 채권. 근데 근저당은 중간에 돈을 마이너스 우리가 뺐다 하더라도 저당권 소멸하지? 아니야. 또 돈을 빌렸었다고 저당권 소멸하지? 발생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부정성이 완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교로 갈 때 우리 신청서에는 우리 근저당권일 때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적어가요. 이거는 자 일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란 뜻, 근저당이란 뜻을 적어가고 그 다음에 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일반 저당권을 갚을 돈이 채권액이 이렇게 확정이 되죠, 그죠? 근데 근저당권은 이렇게 채권 최고액 이렇게 3억이면 3억 이렇게 갚을 돈이 확정이 돼 있지 않죠, 그죠? 그 채권 최고를 적고, 근데 이 채권 최고를 적을 때 예규에 이런 게 나와요. 이 채권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이 채권 최고는 A, B, C 3억 이렇게 단일하게 적혀져 있지. 자, A 1억, B 1억, C 1억 이렇게 구분해서 적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이 채권 최고액이 증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을 적을 때는 이렇게 단일하게 적기. 이 표현도 자주 나와요.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돈 갚을 채무자가 여러 사람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채무자 관계가 연대 채무자더라도 나중에 이제 근저당권 배울 때는 이제 물상 대위 저기 뭐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일 때는 연대자를 쓰지 않고요. 뭐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요 채무자라고만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 임의적 기록사항은 우리가 아까 기간 나온 것은 임의적인데 우리 일반 저당권은 이렇게 이자하고 변제기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 근저당은 이 채권 채구액에 뭐가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자는 채권 채구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자는 등기부에 적히지 않고 또 우리 채권을 근저당권을 짓고 우리 마이너스 통장 뺀 돈들이 채권이 여러 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제기도 이렇게 적지가 않아요, 근저당권에서는. 그래서 일반 저당권은 요 이자와 변제기가 임의적 기록상인데 근저당권 이렇게 존속 기간만 임의적이지 이자와 요 변제기는 등기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써 있을 거예요. 한번 잠깐 가볼까요? 책 보세요. 자, 이 359조. 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자, 장래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피담보 채권이 불특정 채권인 점, 채권 체급을 정하는 점이 보통 저당권과 다를 뿐 나머지는 다 같더라. 자, 그래서 기록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뜻과 채권 채구액과 채무자를 기록하고 등기 원인에 자 358조의 단서의 약정이 있으면 이를 기록한다. 거기다 그냥 존속 기간 이렇게 써놓으세요. 존속 기간, 존속 기간, 존속 기간이 이제 임의적 기록상으로 근저당권에서는 쓴다 그 얘기죠. 자, 근데 2번 지문이 좀 주의해요. 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채권 채구액은 반드시 어떻게 적는다고요? 단일하게. ABC 3억 이렇게 단일하게 적게 돼 있지. 채무자가 수이더라도 채무자별로 채권 채구액을 구분해서 기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보시고 자, 3번 보세요. 채무자가 수인일 때 그 수인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뭐라고만? 채무자, 예, 채무자라고만 쓰지 연대자 쓰지 않는다. 불가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등기 실행.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은 채권 채구액, 권리자는 근저당권자로 기록하는데 뭐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써 있고 오른쪽에 여러분 기출이라고 써 있죠. 밑에 보세요. 기출. 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의 무슨 기는? 변제기. 요 변제기는 등기 사항이 아니다. 요 이자나 요 변제기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민법을 조금 더 배우면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근저당권은 여러 개 채권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럼 각각 채권마다 변제기를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변제기나 이자는 채권 채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이자 이것들은 등기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근저당원의 내용들입니다. 자, 요거 우리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여러분. 근저당권 16번인가요? 16번.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저당권을 같이 하려고 해서. 자, 우리 근저당권도 이제 공동으로 갈까? 아까 필요적 기록상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예, 일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란 뜻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채권 채구액과 채무자인데 채권 채구를 어떻게 적는다? 단일하게. 그리고 채무자라도 연대자 쓰지 않는다. 자, 임의적은 존속 기간인데 이자나 변제기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요 나머지는 나중에 볼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보시고, 요게 이제 근저당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 여러분 이 시험에 거의 매년이 나오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당권에 요 등기가 여러분 네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13번 등기가 뭐예요? 14번인가? 13번. 저당권이 무슨 등기죠? 제일 먼저 발생하는 설정 등기인지, 14번에 저당권 무슨 등기인지? 이전 등기인지, 15번에 돈 갚아서 하는 저당권 무슨 등기인지? 말소 등기인지, 16번에 무슨 저당인지? 마이너스 통장이 근저당권인지.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기부에 문제가 물어볼 때, 자, 뭐 저당권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이건 저당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는 그런다고 그랬잖아. 지금 이해하겠죠? 근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물어보고 저당권도 무슨 등기는? 이전 등기는. 또 저당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또 무슨 등기? 근저당.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 알겠어요? 지금 권리자 의무자도 옆으로 쭉 다르죠. 그죠? 지금 저당권 설정이냐 저당권 이전이냐 필요적 임의적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근저당인지. 그거를 여러분이 묶어서 나중에 저당권 읽을 때는 꼭 13번하고 16번 요 네 등기를 하나 묶어가지고 다음은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기 내에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예, 조금씩 하면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볼까요? 예.